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초인문과정 교재는 371페이지요. 그 기초인문과정 우리 기초인문서 우리 371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처음에 약속드렸다시피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그 핵심 요약 정리 나눠드린 게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난주 거 있잖아요. 이건 오늘 거고 지난주 거 그것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저랑 또 눈을 마주치면서 저를 보면서 같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절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첫 주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보유할 때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또 출제 비중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에서는 여러분요, 앞부분 뭐 조세와 조세 아닌 것들을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조세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같은 이런 것들도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세와 조세 아닌 것들 비교해 드렸었고, 교양이고 이 기초인문과정만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꼭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물납과 분할납부요. 우리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됩니까? 물납이 허용되고,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법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분할납부는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 국세에서 분할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세목별로 이것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뭘 했었냐면, 주요 세금들 제가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OX로 우리가 비교해서 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물납과 분할납부요. 자, 그리고 항상 복습하실 때 잘 안 되겠으면 지난주에 오늘 나눠드린 것도 오늘 진도에 관한 건데 꼭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이렇게 그 요약 정리로 보시면서 복습하셔도 되고, 또 자, 이거는 고개를 드시고요. 우리 취득세 물납 허용 여부요. 분할납 허용 여부.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 이거 했었습니다. 그죠? 취득세 물납 OX예요. OX예요. 취득세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X고, 등록면허세 물납 OX예요. X고, 분할납부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요, 물납 OX예요. 허용되고, 분할납부 O.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OX예요. X입니다. 분할납부는 O 허용되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꼬셔도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되고요. 양도소득세요. 물납 OX예요. X입니다. 분할납부는요. O 허용되고요. 상속세요. 여러분 상속세, 자, 물납 OX예요. O, 분할납부 O. 그래서 국세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라고 그랬고요. 증여세는 물납이요. X고, 분할납부는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 고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했는데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우리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죠.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광도.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줄여서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틀리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 도세고 했잖아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취득세는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고 등록면허세는요. 구도, 특별광역시에서는 도가 있는 곳에서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요. 얘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의 부가세예요. 독립세다. 자, 여전히 같이 세무서에 올해까지 신고 납부했지만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제 따로따로 신고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특광 시군이고 또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는 얘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아니라는 거. 아이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금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요. 자,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까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근데 다시 이것을 상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까? 직접세였죠?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 일치합니다. 근데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근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고 얘네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5개 주요 세금은 얘네들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목적세. 5가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교, 농, 찌. 아이고 여러분 다 같이 5가지 어떻게 배웠다? 교교농, 찌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에서 교 뭡니까? 교육세. 2번째 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요. 지방세, 목적세, 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 시설세. 뭡니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그죠 여러분들? 교교농 찌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보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부가세, 독립세 얘네들은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독립세고 자 본세, 독립세예요. 이 독립한 세금의 반월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부가세 그러면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었다?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중에서 뭡니까?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여러분 네 집 자식이냐 족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족보.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다 같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족보 네 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국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안 따라하신 분들은 언제 외우려고 또 여러분들 까먹었으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5개 주유세목은 종량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네? 종가세입니다. 자,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에 따라서 표시된다. 종가세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은 다보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네? 얘네들은 율세율,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도입니다.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건데,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애들은 건당 6,000원. 그러니까 건수가 세표니까 양이죠.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로 정되니까 정액세 율이 적용되고,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애들이 종량세, 정액세를 적용되고, 5개 주유세목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고 청률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유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특징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공부했습니다. 5개 주유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30회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게 있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보유 시에 부과되는 보유세 3가지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따라다닐래? 재산세랑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인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보유세 3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됩니다.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쭉 복습을 해봤는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여러분들, 자,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PPT를 한번 보시면. 누가 익명의 어떤 분이 저한테 커피를 주시고 가셨는데 누군지는 안 밝히고, 잘 먹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매주 실력 향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아이고, 응? 어떻게 된 게? 자,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하는 건가요? 자, 봅니다.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서 O인지 X인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이다 그랬습니다. OX예요. 맞죠, 여러분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뭐고? 재산세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오, 뜨잖아요, 이렇게 바로. 자, 그래서 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하나한다. OX예요. 예? OX. X입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그렇지, 취득세 때문에.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취득세에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X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뭐만? 재산세만, 재산세 하나 한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OX예요. X입니까, 여러분?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네, 여러분들.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둘 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납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이렇게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분할납부만 허용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계속 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집중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이다. OX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목소리가 왜 작아졌어요? OX예요. 예? 자, 한번 답이 엇갈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이다 그랬는데, 자, 답이 엇갈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네, 여러분들? 자,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찌찌 목적세예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그 다음에 수자원보, 소방시설 같은 그 시설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부가세입니까? 아닙니다. 부가세는 아닙니다. 예,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지만 찌찌, 근데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봅니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이다. OX요. OX. 답이 5가 주류를 이루면서 X도 몇 분 계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O인지 X인지 답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맞네요, 여러분들? 자, 지방교육세 아까 누이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누이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조세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목적세고 부가세인 조세이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납부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는 재산세이다. 요거 그냥 계속했네, 여러분들. OX예요. 요건 그래도 자신 있겠죠, 여러분들. OX. 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뭐다?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는 어떤 겁니까? 상속세만. 자, 그 다음에 해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봅니다.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OX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O인지 X인지. 자, X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가 그렇고, 납세무자와 담세가 불일치하는 조세, 어떤 거 알려드렸어요? 부가가치세. 자,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해설 말씀드렸고, 다 8번째 문제를 봅니다. 지방세 중에서 조세 사용 목적이 특정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OX예요. 예? OX. 자신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인지 X인지. X네, 여러분들.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그렇죠. 교교농 찌찌에서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자, 지역자원시설세가 뭡니까? 지방교육세지. 지방소득세는 제가 독립세라는 거 아까도 강조드렸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러니까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습니다.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목적세겠죠? 자, 그래서 조세 상목적 특정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지자체이며 그 중에서도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된다. OX예요. OX. 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갑자기. 자, 요거 우리 취득세는 과세 주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 도.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O인지 X인지, 자,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번째, 별도의 과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 즉 독립세 또는 본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이에는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있다. 또 나왔네. OX요. OX. X입니다. 뭐 때문에 X입니까? 지방소득세는 뭐다? 독립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좀 에러가 났네, 막판에. 여기 인사도 있고 그런데 아예 그냥 꺼져버렸네, 이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도 준비했는데 뭐가 조작의 미스로 371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 양가로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둘 다 별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일단 조세 총론 전체에서도 그렇고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수업을 잘 들으시고, 또 양가로 15번 있죠?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 요거 교재를 펴놓고 설명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설명을 잘 듣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핵심 요약 정리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습니다. 적으시려고 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듣습니다. 오늘 이따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요약 정리, 또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끝날 때 세 번째 시간에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은 설명을 잘 듣습니다. 자, 그리고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아니면 필기를 하시든 하시고, 안 지울 거니까 설명을 잘 듣습니다. 조세 징수요.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공들여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계신 곳에서 뭐 인강 수강생분들 그렇고 다 스트레칭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하시고,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몸이 아직까지는 괜찮으신가 본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징수 방법인데,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봅니다. 어떤 세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건데, 여기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요. 자,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과세 표준이 표시되면 뭐라고 그래? 종량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이렇게 배웠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요, 이 과세 표준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이 과표를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만이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율은 있잖아요. 세율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든 과세권자가 결정하든 세율은 법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말과 같아요.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은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먼저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해요. 그런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예요. 국가나 지자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신고 납부 방법.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납세 제도, 신고납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른 거냐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왜 용어를 달리하느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용어를 지방세와 국세에서 달리하는 것을 몇 가지를 보게 될 건데, 왜 달리하냐고요?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달리하고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이에요. 다시,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아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예요.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징수 방법.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학자들이 정부 부가과세 또는 부가과세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가과세 또는 부가과세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보통징수요. 자, 그러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방법으로 나눠지고요.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잖아요.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한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요. 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기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납부기한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쭉 이렇게 연속된 시간을 우리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연속된 시간. 자,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러면 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소득세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연속된 시간이고요. 근데 기한이란 말이 있어요. 기한. 요 한은 다다를 한문으로 다다를 한이에요. 그러니까 끝.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기한은 기간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말합니다. 특정 시점이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재산세 납부 기한 그러면 7월 31일 요거 하루만 딱 넘는다. 다음날 헐벌떡 뛰어가서 세금을 내더라도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한은 기간의 끝입니다. 그럼 다시 오세요. 자,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 기한 내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잖아요. 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보통 사람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자,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보면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고요. 가산세고.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요. 자,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즉 세금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저 가산세 있죠? 이 가산세를 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됐다고 쳐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아, 여러분 세금을 여러분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날라와요?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세금 내라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에는 또 납부기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건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합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겠습니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나쁘지 않네,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그래서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그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즉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또 가산금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잠깐만요. 이 가산세는 있잖아요. 이 가산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징수 흐름을 잘 보세요. 저 앞에 가산세 있죠? 이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징수 순서상 어떻게 저 앞에 포함돼요? 에?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직은 오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되는데, 자, 그래도 한번 여러 개 생기면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특정 자원분이 내년에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내년에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직 안 바뀌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근데 특정 시설분. 근데 종전에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쉽네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그 외에 더 있지만 우리는 요것만 알고 있어도 답 고르는 데는 시장이 없어요. 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입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구경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요거 오늘 이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이걸 제가 오늘 한 10번 이상을 계속 지금 이제 물어볼 건데 외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직 와닿지는 않아도요, 지자로 이름 시작했는데 4가지 지방세가 뭐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나쁘지 않네, 세금을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고지서,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요. 자, 그리고 나오면 재산세 나오면 물납부 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항상 같이 나와야 되는 애 있잖아요. 누구요? 누구? 재산세 나오면 같이 나와야 되는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여기 이제 특정 부동산분이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인데 아직은 안 바뀌었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만약에 안 바뀌면 특정 부동산분이고, 예, 재산세 친구, 예, 보통 징수한다고 그랬죠? 나오면 같이.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가 여기 신고납부한다고 했는데 얘 또 보통징수도 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조세 총론에서는 반사적으로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족보, 뉘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오늘 근데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기도 한데 바깥에는 춥긴 하지만 이 안에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따뜻해. 그죠? 맞죠? 너무 따뜻해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헝그리 정신이야.
예? 적당히 춥고 배고파야지 헝그리 정신이 생기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너무 등 따시고 너무 여러분들 표정이 배부르고 지금 너무 온풍기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따가 온도를 좀 쉬는 시간에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낮춰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그러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취득세 있죠?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번세로 해서 아직은 여러분이 외우진 않았는데 한번 맛보기로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번세로 해서 이 독립세, 본세로 해가지고 이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부가세가 있는데 얘네들 부가세목은 어떤 게 부과되냐면 나중에 이제 오늘은 몰라도 되고요. 나중에 외우게 될 건데 지방교육세가 그래요. 이 지방교육세는 얘네들을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부가세목인데요. 이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그 예전에 MBC TV에 있죠.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되는데 제가 언제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그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닌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뭘 설명하는데 걔들한테 어떤 단어를 보여줘요. 시청자는 볼 수 있고 연예인 패널들만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나는 건 이거예요.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딱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내라고 하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맞추죠? 그러면 500점에서 이제 두 번째 힌트 주면 400점으로 떨어지는 건데 두 번째 힌트 주로 얘가 나와가지고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리고 또 놀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이거.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유치원 다닌 어린애들한테 있죠? 부가세에 관해서 부가세라는 것을 연락에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강남 어른들 앞에서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걔가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떠들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얘네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낼 때 얘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신고 납부할 때 모두 함께 신고 납부요? 지방교육세도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얘는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를 합니다.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예요. 근데 재산세, 부가세로서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얘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때 얘도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같이 내고 또 얘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도. 그래서 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 납부인데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뭐예요? 보통징수예요. 알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라든가 징수 방법이나 나중에 나오지만 납세무 성립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외울 것도 없어요.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부가세들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또 보통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 안 써드렸지만 농어촌 특별세도 똑같아요.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니까 농어촌 특별세도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농특세는 생략했고 지방교육세만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세도 고지서 날라오죠? 왜라고? 그 다음에 균등분 주민세라고 해서 주민세 고지서 한 번씩 1년에 날라오죠? 이런 것들도 보통징수 하지만 걔네들은 제가 생략했고 얘네들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국세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가만히 있으면 납세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런데요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는 국세인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딱 날라왔어요. 아 진짜 내가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줄여서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조세이다. O, X, X입니다. 원칙은 정부가세인데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제가 이따가 광고 한번 드리겠지만 제 학습 자료나 이런 것들 미리 보고 계신 분은, 아니면 또 일상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수험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또 세금 관련한 문제, 또 법률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 카페를 나중에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오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실에도 있고 그런데, 제 카페 모임도 있어가지고, 제 개인 카페가, 그래서 1년에 몇 번 모여요. 순수하게 친목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 카페는 뭐 몇 명이 있든 뭐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간에 그 카페 모임을 외부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그 공원에서, 그 봄에 이제 공원에서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임을 하는데, 그 스케치북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이제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딱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 안 보이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막 등지구서 막 설명하는 거, 그 몇 개 맞추게 하는 거. 근데 스피드 퀴즈 있잖아요. 막 설명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는 모였다 그러면 그 물어보는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다 법률, 우리 시험과 관련한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스케치북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몸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안 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말로 하면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 딱 그러면 딱 맞출 거예요. 종부세. 그러니까 몸으로 말해요. 그래서 말하면 안 되고, 자 그랬더니, 자 종부세 몸으로 말해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종부세. 나중에 혹시 여러분과 기회가 생기면 제가 종합부동산세, 자 스피드 퀴즈 문제 몸으로 말해요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원칙은 뭐한다? 정부 부가세.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또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있잖아요. 이 상속세, 증여세는, 자 정부 부가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상속받았을 때, 제가 분명히 증여받으면서 제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징수 방법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상속세, 증여세는 내가 분명히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세무서에 왜 정부 부가세하는 세금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있죠. 6개월 내 상속받은 분은, 상속인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 기간 지나잖아요. 신고 기간 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해야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보세요. 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있죠.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 6개월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요, 정부에서 해요. 관할 세무상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가 하는 조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자, 또 여기 3개월 내. 하여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하냐?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가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상속세 얼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오면 될 것이지, 왜 또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느냐. 왜 그러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자, 눈 뜨시고 사망했다 그러면
자, 사망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직원이요, 어떤 분이 사망한, 자기 관내에 어떤 분이 사망한 사실을 기막히게 알고요, 나타나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 싹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지, 빚진 게 있는지. 아니, 부동산 같은 거야 두드려 보면 나오겠지만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지, 줄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인적 관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확정하고, 여기다가 상속 공제하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몇 명, 또 미성년자인지 뭔지 이런 거 다 관할 세무상이 다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 고지한다.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일단 납세무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처럼 애초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지, 왜 신고함으로써 확정되겠다 하지, 왜 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관할 세무장이 하느냐? 또 보세요. 만약에 신고해서 확정이 된다. 취득세는 뭘 산 물건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신고했는지 안 신고했는지 나중에 다 알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뭐 팔았잖아요. 자, 판 물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했는지 안 신고했는지 나중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신고해서 확정된다 그러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친구분이 문상을 와서, 친구야 막 나랑 오래 건강하게 살자더니 왜 이렇게 먼저 갔냐 하면서 막 슬퍼하는 아버님 친구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분이 다 조문 끝나면 그 친구분을 골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아버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지금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5억 원을 아버님 친구분한테 저희 아버님이 빚진 거로 좀 돈 꾼 거로 이렇게 좀 하자고 하면서 차용증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면계약서 또 쓰겠지만 차용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인감도장 갖다가 쾅쾅 찍어가지고, 자, 상속재산 10억, 거기서 채무 5억 빼고, 일괄공제, 상속공제 5억 빼고, 그래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빵, 그래서 상속세는 빵,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해서 확정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속세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증여세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한다? 정부에서. 자, 그러면 결론만 알아둡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정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더 있지만 딱 요것만 기억합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 한다? 정부 부과세고요. 그 외에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냐면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이 세목 이름을 잘 모르는 낯선 국세가 나왔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빼놓고는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뭐한다?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조세이다. OX예요. 네? OX예요. 자, 엇갈리면서 자신감이 없으시는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재산세요. 여러분, 내년에 재산세 이제 2020년도 고지서가 여름에 날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고서, 진짜 정말 내가 세법 공부했으니까 엄마, 아버지,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할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는 거지, 원칙 보통징수, 왜 신고납부 아닙니다. 종부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분명히 오늘 얘기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나중에 재산세 공부 많이 됐을 때 문제에서 어떤 신고 의무를 어떤 의무를 안 했다고 재산세 문제에서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필기하시든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하셔가지고 이 흐름이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눈 감으면 신고납부 방법 하면 이 징수 순서가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요것만 복습하고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계산해서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가정됩니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정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그렇다더라.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그렇다더라. 자,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라온 것 중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을 계산합니까? 과세주체,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증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2가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일단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유가 되면 재산세, 부가세로 써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다.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하나만 아셔도 되지만 3가지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한다? 정부 부가가세다. 거기서 날라오는 세금이다. 자, 그러면 요 얘기인데요. 교재 여러분 시간이 좀 됐지만 한번 보세요. 거기 교재 읽고 가겠습니다. 371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입니다. 신고납부요. 국세 신고납세. 의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1차로 세금 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목을 하셔야 돼요.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거냐? 밑줄.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했던 4가지는 머리 글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요.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밑줄이요.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밑줄, 법인세, 부가세 등등. 또 밑줄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뭐 하는 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통징수, 국세에선 정부부가세라고 하죠. 의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목 지방세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밑줄,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밑줄이요. 예,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이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밑줄이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국세에서 정부 부가세는 국세 밑줄이죠.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밑줄입니다. 얘네들은 정부 부가세고 나머지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납부입니다. 특별징수가 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가산세, 가산금 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가산세 및 가산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